제가 한 4, 5년 전까지 친구가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는 친구가 있었어요. 20살까지. 이제 제가 이제 대학 떨어지고 전문대에도 떨어졌어요. 알아요. 선생님 친구가 왜 없는지 제가 알겠거든요. 지금 저도 선생님 친구 되기 어려워요. 지금 느낌이. 좋은 질문이 많이 왔는데 직장 얘기네요. 직장에서 항상 스피치를 해야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성장을 꿈꿉니다. 모자르다 이거군요. 제가 지금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좀 급하신 분 같은데. 드라마틱하게 하려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드라마틱해지냐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고동 빼먹기하고 똑같다고 보거든요. 고동, 네. 소라 같은 거. 소라 같은 거 우리가 빼먹을 때 절대 뭉툭한 걸로 빼면 안 되잖아요. 안 들어가죠. 되게 세심한 걸로 빼야 되고요. 그리고 중앙을 찝기보다는 사이드를 찝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이렉트로 빼면 안 빠져요. 그럼 바늘만 빠지죠. 돌려야죠. 이렇게. 이게 드라마틱해지는, 그래야 똥까지 드라마틱하게 나와요. 이게 드라마틱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지만 이게 드라마틱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는 게 똥까지 깨끗하게 드라마틱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하려고 하면 이미 힘이 들어가요. 그러네. 재미있게 하려고 하면 이미 호흡이 가팔라져요. 오히려 측면으로 가고 서서히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 시간보다 더 괜찮은 지점에서 그런 드라마틱함이 생길 수 있죠. 남자가 생각해 보세요. 여자하고 데이트하는데 나 오늘 뽀뽀 하겠다. 그냥 그 일념으로. 영화 극장 갈 때도 뽀뽀 하겠다. 계속. 그 영화 안 봐. 기회만 노리고. 계속 뽀뽀만 생각하고. 식당 밥 먹으러 가서도 또 분위기를 타지 않아. 왜? 난 뽀뽀하러 나왔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은 여자분들의 정신과 저는 그 생리학적인 메커니즘이 삶과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내가 이 사람이 순서를 지키면서 진심이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목적이 그거야. 그러면 대부분의 여성은 나 좀 너무 그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거 좀 그런데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너무 삶에게 드라마틱한 그거에 갑자기 다가가지 마세요. 근데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전 좋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기다림과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면서 우리는 사랑의 본질을 더 알아갈 것이다. 이태리 노래에서 되게 좋은 노래를 뭐라고 하냐면 파를라토라고 말하거든요. 파를라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하듯이 노래해라라는 뜻이에요. 빠르게가 아니군요. 빠르게가 아니라 파를라토. 말하듯이 노래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PT 하듯이 PT 하잖아요. 그럼 되게 지루해져요. 직장에서도. 네. 근데 말하듯이 PT 하면 그게 가장 PT스러워요. 그러니까 영업도 마찬가지예요. 영업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순간 이렇게 되잖아요. 말하듯이 해야 상대방이 경계를 제일 안 해요. 그러면 말하듯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평상시에 자기 말투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겠죠. 평상시에 나는 사람들한테 어떤 자세인지, 어떤 태도인지, 어떤 에너지인지 이거를 쓸 수 없으면 평상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 동대문 두타 앞에서 이렇게 옷 입고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거기 함께하는 즐거운 두타입니다. 이거 하는 분이 있었어요. 신호등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서 안녕하십니까? 두타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분이 교대 시간이 됐는데 내려오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시앙 다리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상시에 기본적 말하기의 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말하기 톤으로 내가 공식적인 자리에 그래도 한 70 이상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평상시를 바꿔야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말을 하는지 영업을 하는지 알거든요. 그리고 영업을 하려고 하거나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는 순간 이상한 저항감을 갖게 돼요. 설교를 한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설교하네 이러는 그렇죠. 거잖아요. 설교하네 그러죠. 그렇죠. 또 설교냐? 그렇죠. 그 설교 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용어 표현이 있죠. 네. 그냥 말하듯이 해야지. 이렇게 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느껴져요? 사랑한다는 게? 그럼 사랑한다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렇게 가든지 뭐 잘들 지내셨어요? 일주일 동안 뭐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자기 톤을 써야지 그렇죠. 상대가 어떤 장르로든 마음을 열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말이라고 저는 다른 게 별로 막 다르다고 느끼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길게 할수록 발표하듯이 하면 더 지루해요. 친구들을 만날 때 그러니까 어. 대화를 지금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 것처럼 잘 하시는지 저는 친구들을 만나면은 이게 말을 잘 못하겠고 그 친구들이 과거의 그런 상처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거 위주로 이렇게 그런 대화들이 많이 흘러가가지고 제가 그 친구들과의 만남을 다 끊은 상태거든요. 관계를 회복하는 스피치, 관계를 회복하는 말하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저는 어려서는 친구가 있었어요. 20살까지. 20살까지 있었다가 제가 21살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자살을 한번 시도했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대학 떨어지고 전문대에도 떨어졌어요. 알아요. 선생님, 친구가 왜 없는지 제가 알겠거든요. 그 사람이 알아도 모른 척하고 계속 들어야지. 이제 그렇게 하면 친구 진짜 힘들어요, 선생님. 지금 저도 선생님 친구 되기 어려워요, 지금 느낌이. 진짜 너무 속이 상하네. 아이고, 뭐 몰라요? 다 알지? 무슨 제가 전문대 떨어진 거? 진짜 짜증나네. 자, 근데 제가 떨어졌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주변에 친구가 엄청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죽고 싶다고 전화하면 죽지 말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너무 까불고 제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진짜 얼굴. 진짜 얼굴을. 그냥 항상 밝은 얼굴. 삐에로처럼 하니까 애들이 제가 이렇게 좀 막 까불고 막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제 주변에 사람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인이 많았던 거지 친구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글쎄요. 그러다가 뭐 이제 너무 고맙게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한 4, 5년 전까지 친구가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친구가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기 때문에 난 할 일이 많았고, 그리고 그때는 약간 제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고 하면서도 제가 사람들 우위에 있는 느낌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위라는 거는 내가 너보다 잘났어가 아니라 약간 우주인처럼 이렇게 지구인은 밑에 살고 우주인은 여기 유영하면서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선물도 주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하고 같이 섞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신과 갈 때 그때 아예 친구가 없었죠. 7년 전에. 얘기할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너무 고맙게 저도 마음의 문을 열었지만 참 고수톱 뒷패가 맞듯이 그런 사람들이 1명, 2명 나타나더라고요. 저의 짐을 먼저 좀 이렇게 말로라도 같이 덜어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때 그게 운명처럼 선물처럼 나타난 것도 있었는데 제가 마음을 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같이 때로는 사람들 더 밑으로 겸허하다고 보기보다는 내 마음이 스산해져서,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그렇게 떨어진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하고의 만남이 한둘씩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되게 보통의 사람들보다
잘난 맛으로 좀 오래 살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게 어떠한 이유로든 뭐 내가 뭐 상담을 해주든 내가 어떤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든 내가 사람들보다 좀 약간 이렇게 우위에 있고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구나. 그러니까 친구가 없었구나. 제 경우에는. 그러니까 친구들도 저한테 못 다가왔고 근데 이제 저의 부족한 모습, 모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사람이 한둘, 셋 생기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저도 그 사람들과의 이렇게 관계성을 처음으로 맺으려고 해봤어요. 지금은 뭐 그래도 한 몇 명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고맙게.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추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과거의 친구들과 그렇게 됐다고 우리의 인생이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영화에 보면 오늘은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이라고 하거든요. 오늘은 뭐라고요?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몇 살이든 상관없이 선생님은 다시 처음 태어나서 유아기를 맞이하고 청소년기를 맞이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과거의 친구들과 그렇게 됐다고 해서 굳이 그걸로 막 슬퍼하고 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우리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40이건 50이건 60이건 우리는 지금부터 또 마음을 열면 우리는 영상으로라도 잠깐으로라도 선생님이 뭐 그렇게 한 거를 또 제가 또 같이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우리는 순간 또 이 순간 짧은 친구가 된다고 보거든요. 교류하고 있고. 그러니 선생님이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시면 근데 이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이 지금 좀 우울감이 많잖아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우리의 그런 시기거든요. 우리가 그런 인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8월을 지나가고 있다는 뜻이지 우리가 8월은 아니에요. 난 너무 좋다 내 말이 진짜. 나 깜짝 놀랐어. 나 진짜 오늘 이거 진짜 임했어.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울감이 요즘 많다고 해서 선생님이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우울감의 8월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이 길게도 느껴지고 짧게도 느껴지겠죠. 선생님한테 추천하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밝은 에너지를 갖거나 좀 괜찮은 에너지를 가지는 그 책이나 사람이나 장소를 의도적으로 조금 자주 접속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금 김창학 교수님 계속 유튜브 보고 있거든요. 네, 다른 원장님 건 보면 안 돼요. 원장님, 박사님 요즘 되게 히트 치시는 두 분이 있는데 그분들 거는 진짜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행동 지령을 지금 내려달라기를. 여기가 북한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 제가 지침을 지금 이게 기다리시는 남파 공작원에게 고소 동무 그거 만나지 말고 접속하라오. 접속하라. 남산으로. 자, 이분도 좋은 질문이네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힘들어요. 기싸움이라게 왜 싸움을 하죠? 기싸움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주눅이 든 채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당당하게 말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관계에서 부드럽게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분 많죠. 근데 우리가 대련이 아니잖아요. 기싸움. 그 대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유도나 택견 같은 느낌이 더 들거든요. 좋은 스피치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강으로 나올 때 내가 옆으로 살짝 트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저 사람이 강으로 나니까 난 더 강한 걸로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나는 그만큼 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뽐뿌질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맹꽁이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불려가지고 더 크게 해서 상대를 위압해야 되거든요. 그러는 순간 이미 무게중심이 되게 흔들리고 뇌로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이게 뭐 뭔 말을 했는지 그냥 이렇게 뭐 뻥카처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가 실력이 쌓여야만 그렇게 되죠. 실력이 쌓여야만 저쪽에서 강으로 나오면 아 내가 어느 틈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을 칠까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오히려 우리의 첫 생각을 제압한다. 상대를 뭘 어떻게 한다. 이렇다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호감을 준다. 매력을 느끼게 한다. 이런 단어로 접근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좋게 간다.
근데 나중에 정말 막 힘으로 막 누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 인격이 안 된 사람들을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대치는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넘어오지 못하고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매력을 느끼게 한다. 유연하게 한다. 호감을 느끼게 한다. 그게 조금 더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들을 갖고 오거든요. 그냥 지금 당장 힘으로 누르면 약하니까 눌린다 하면서 속으로 그 사람도 생각할 거예요. 개새끼. 근데 막 이렇게 자기가 누르려고 하는 것보다 이분은 더 그냥 처음부터 주눅이 들어 있는 거지. 약간 눌려 있는 거지.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뭘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이분은.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눌려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눌린다라기보다 그러니까 제가 좀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31살에 강연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 강의에 가면 눌리는 거예요. 그치, 약간 왜 좀, 나이도 어리고. 어리고. 사람들이 나 무시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말하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제일 크죠. 내가 나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 내가 철학 전공자도 아니고 심리학 전공자도 아니고 나는 학사 성악 전공한 애인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눌림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요인은 지금 생각해보면 뭐냐면 그걸 인정하기. 그리고 이제 그거를 좀 제 경우에는 좀 해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딱 이렇게 기업 강연 처음에 할 때 31살에 이렇게 딱 위아래로 딱 보고. 그럼 제가 이제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이러시네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강사 같지는 않죠. 미장원 실장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웃어요. 그러면 네, 여러분 머리 한다 생각하시고 졸리면 주무시고 그러다가 또 깨면 또 머리가 예뻐지실 수도 있으니까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제 스스로의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그게 되게 오래 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주눅이 들죠. 그랬을 것 같아. 네. 근데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인정한다. 그리고 이분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거를 진짜 이길 수 있는 본인의 비장의 실력은 있어요? 그게 없으면 계속 주눅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주눅 들지 않으려면 실력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자격 안 되는 걸 얼른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더 좋으면 그걸 해악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는 갖고 있어야죠. 내가 나이가 어리든 뭐 내가 뭐가 그렇든 내 노하우, 내 실력 그게 자신감의 근원이거든요. 불분명확한 발음의 가장 큰 원인은 불분명확한 생각이래요. 우리의 지식이나 컨텐츠나 내 실력이나 그게 정확하게 있는 상태에서 다른 요인으로 기가 죽으시는 거냐 아니면 그 본질 자체가 부재해서 기가 죽는 거냐 그 본질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도와줄 수는 없죠. 그건 우리가 할 몫이죠. 좋은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선생님 수업처럼 정말 좋은 경험을 계속 쌓아가고 싶은데 그 좋은 경험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하고 그리고 선생님 개인적인 정말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경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근데 그건 뭐 말만이 아니라 음식도 저는 뭐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좋은 옷은 제가 보기에는 걸려 있을 때보다 입었을 때 느끼고 입을 때보다 벗을 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벗을 때? 네. 그러니까 벗을 때 온몸에 정전기를 끌어안아서 바지지직하는 옷이 있어요. 근데 옷을 벗었을 때 되게 느낌이 편안한 옷이 있어요. 음식도
늘 말씀드리지만 먹으려고 할 때 좋은 음식보다는 소화할 먹고 때. 나서 좋은 느낌의 음식이 우리 몸에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TV를 봐요. 유튜브를 봐요. 어떤 유튜브가 좋은 거냐. 이거를 끝냈을 때 우리한테 잔향을 주고 여운을 주는 컨텐츠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영혼에 좋은 거죠. 그걸 보려고 할 때 좋은 거 말고 보고 나서 느낌이 좋은 거. 사람도 마찬가지고 헤어질 때 느낌이 되게 아쉬우면서 또 더 만나고 싶기도 하고 뭔가 그런 느낌? 그게 우리한테 좋다는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만남을 많이 가져야 누군가가 우리를 만나고 헤어질 때도 그 느낌을 그 사람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은 자꾸 누군가한테 뭘 주고 영향을 미치기 이전에 내가 어느 만큼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나 이때까지. 나는 이때까지 좋은 울림을 얼마나 많이 받았나. 좋은 깨달음이 얼마나 나한테 많이 있었나.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게 많이 없었다라고 하면 자꾸 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어쩔 수 없이 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많이 받은 사람이 왔다냐? 그런 바보 같은 이론은 없죠. 왜냐하면 받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좋은 울림을 받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때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에게 그 전자기력이 붙었거나 아니면 울림이 있다면 향이 여기에 이제 묻어졌다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 만날 때 그만큼만 가는 거죠. 그러니 주려고 잘하려고 하기 이전에 얼마나 좋은 걸 많이 경험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 아, 난 아직 줄 땐 아니구나. 그러면 나는 받는 즐거움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언젠간 가게 돼 있거든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교수님의 어떤 인생 책 아니면 꼭 추천해주고 싶은 책 그런 게 있다면 뭔지 궁금합니다. 제 책. 저한테 되게 영향을 미친 몇 분의 저자가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좀 옆으로 막 책을 읽다기보다는 딱 한 저자가 맞으면 그 밑으로 쫙 이렇게 그분이 웬만하면 펴내신 모든 책은 다 그 범위 안에선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이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 분이었고요. 그분은 예수회의 사제였던 가톨릭의 이제 신부님이었습니다. 예. 근데 하버드 대학에서도 이제 강연을 하고 보통 말을 잘하는 사람이 책 잘 못 쓰거든요. 그리고 글 잘 쓰는 사람 말 잘 못해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아주 절묘하게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 그래서 저는 그분이 살아계셨다라고 하면 그분 밑에 문화에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마당 쓸고 그분 비서 역할을 하면서 배우고 싶었던 분. 사제가 되고 싶었다. 그건 못해요. 충격 고백. 아니 그건 못하고 그냥 그분 밑에서 이제 시다바리를 하면서 가방 못질을 하면서 이제 전 누군가에게 배우려고 할 때 좀 그렇게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학원식보다는 이제 좀 선생님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그분을 알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분은 1997년인가 아마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라르시 공동체라고 하는 지적 장애인 공동체의 사목으로 계시다가 이제 심장 관련한 걸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책을 거의 다 봤던 것 같아요. 뭐 헨리 나우엔, 뭐 자서전, 상처 입은 치유자, 뭐 라르시의 일기, 뭐 아무튼 그게 바오로의 딸이라는 가톨릭 그때 당시에 서점 그쪽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다 아마 봤던 것 같고 지금도 제 책꽂이에 그분 책들은 가장 많고 그거는 막 이렇게 밑줄 치고 제가 생각하는 거 쓰면서 뭐 어마어마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책은 제가 평생 보게 될 것 같아요. 봤다고 끝나는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C.S. 루이스라고 하는 또 기독교 변증론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영화의 원작자입니다. 그래서 헬리나우에는 약간 어머니 같고 누나 같은 엄청난 그 공력의 부드러움이라면 헬리나우에는 되게 선이 굵은 아버지의 그런 C.S. 루이스는 그게 있어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틱나탄 스님이라는 분 책, 그리고 법정 스님의 책도 저한테는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이 한 네 분의 저자가 저한테는 좀 큰 영향을 줬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걸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신작 책들은 거의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책도 잘 안 봤죠. 그러니까 잘 안 팔리더라고요. 약간 좀 고전의 책들이 있거든요. 이미 클래식화된 책들. 왜냐하면 신작 책에서는 현대화된 음식 같은 느낌? 식당 음식 같은 느낌? 근데 이제 그분들 책에서는 되게 좋은 종갓집에 그 묵직한 딱 그 있는 쫙 그렇게 해가지고 낸 식혜 있잖아요. 막 이런 거. 막 산적도 막 그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잘 못하면 되게 읽기 버겁죠. 왜냐하면 되게 견고한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읽어 내려가는 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책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실험서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을 갖고 자기 삶을 실험해 보기 위한 실험서지, 누구의 완벽한 지식을 자기가 그냥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내 삶을 실험해 봐야 생명의 탄생이 그 끝에서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일어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너무 많은 책을 본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이 실험할 수 없으니까 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책을 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책을 읽고, 제 경우에는 그런 스타일의 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 스타일은 그걸 하고 내가 이걸 좀 씹을 시간도 필요하고 이걸 갖고 실험할 내 장터도 필요한데 계속 어마어마한 양을 받아들이면 사실은 그거 이제 버거운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책을 안다는 것은 그 책의 내용을 갖고 실험해 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만의 고유한 실험값이 나와요. 그게 우리의 영혼의 골수가 된다고 생각해요. 각자의. 완성할 필요는 없고 실험해서 그 끝에 나오는 결과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고유하게 아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게 저희가 보기에는 맛이에요. 되게 그 사람의 고유한 맛, 삶에 대한.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은 너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뭘 막 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패밀리즘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가족을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고 전 요즘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성분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남편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끝은 공황장애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예의를 지키려 하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의를 지키고 매너 있게 말하고 행동하자. 내가 이게 남편을 사랑하는 행동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너무 내 매너 없는 말인가, 행동인가? 예의와 매너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랑이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이다.